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바로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등교 개학을 하는 거잖아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관련 회의에서 내일부터 이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라면서 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 고3 학생들은 뭐 진학이나 취업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방침이고, 다만 지금 이게 30명 이상의 학생이 있으면은 이 반에서 책상을 1m 간격으로 띄울 수가 없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이 과밀 여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특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실들을 좀 적극 활용한다라는 계획이고, 그리고 고3 이외의 학년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대폰 뉴스 중에 멕시코 지방 도시에 말이죠. 코로나19 우박이 내렸다고 사진하고 나왔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박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탁구공만한데 그냥 사방에 뿔이 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 마냥. 네. 아니 근데 이게 모양도 모양인데 이게 우박 크기가 거의 그러니까요. 네, 손바닥의 반만한 매우 거예요. 큰 거죠. 네. 이 맞으면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 코로나 우박자 이 툭하면 독도 망언하는 아베님 댁에 좀 넣어드려야 돼요. 그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아까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도 네. 들었습니다만 13명입니다. 확진자가 이제 지나간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3명인데 지역 감염이 9명, 해외 유입이 4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최근 지난 4일 동안은 한 10여 명 내외였거든요.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역 감염의 숫자가 그래도 적지는 않다라는 거. 네. 상당히 좀 우리가 잘 방역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려가 된 게 그 인천 학원 강사 있잖아요. 네네. 이 확진자인데 이 택시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4일에 택시를 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원 강사가 거짓말 논란에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도 역시 이 택시를 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가 이후에 이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택시를 탔다라고 사실을 말했는데, 만약 이 처음 역학조사를 할 때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이 택시의 운항이 중단이 됐을 텐데 좀 해당 택시가 그 2주 동안 무려 143명의 승객을 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택시를 탄 중국인 부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택시 기사분의 4살 손자도 이 용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그 전파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확진자도 부천 나이트클럽에 간 게 뒤늦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한 8일 정도 전이 되겠네요. 지난 9일이니까 이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인데 지난 9일 오후 11시 48분부터 10일 오전 4시 50분까지 클럽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4시 50분까지 이 클럽에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9일부터 10일 사이에 이 부천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이 확진자 이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방문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지난 1일입니다. 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천 나이트 클럽뿐만 아니라 15일까지 불과 며칠 전이죠. 이 부천의 오정동 지인의 집, 또 상동의 나이트 클럽, 또 호프집, 노래방 등에 머물면서 39명과 접촉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이 부천 나이트 클럽인데 265명의 방문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 40여 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 이제 집단 감염도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 삼성 서울병원인데요. 예. 이 수술실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삼성 서울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의 대형 병원인데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병원하고 보건당국은 아직 뭐 병원 전체를 폐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외래 진료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첫 확진자가 흉부외과 수술실에 근무하는 29살 간호사였다라고 하고 이후에 이 밀접 접촉자들을 바로 긴급 검사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 같은 구역에서 일하던 간호사 3명이 더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접촉자가 277명인데 이 중에 160명이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네. 이 나머지 검사 결과도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에. 자, 내일부터 아까 권준욱 부문장도 이런 얘기 했는데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바로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등교 개학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이죠. 예. 네. 예정대로 뭐 이상 없이 가는 거죠. 등교는.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관련 회의에서 내일부터 이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라면서 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밝혔는데요. 격일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매일 등교를 한다. 네, 아무래도 이 고3 학생들은 뭐 진학이나 취업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방침이고, 다만 지금 이게 30명 이상의 학생이 있으면은 이 반에서 책상을 1m 간격으로 띄울 수가 없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이 과밀 여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특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실들을 좀 적극 활용한다라는 계획이고, 그리고 고3 이외의 학년은 뭐 격주라든지 아니면 뭐 격일, 뭐 주 1회 이런 식으로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 등교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어요. 고3 등교라는 게 우리 K 방역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WHO 연설을 했어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화상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연설의 주제로 모두를 위한 자유, 그래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자. 예.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초국가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예. 이 백신은 공유제다. 특정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예. 덧붙여서 앞서 이제 지원이었는데 이게 한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예.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네네. 예. 축적한 데이터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 우리가 지금 K 방역 상당히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로 하셨을까요? 우리말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WHO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알력 다툼도 이어지고 있죠. 네, 뭐 우리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좀 하루빨리 이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백신을 개발하자 지금 이러면서 이제 모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하느냐고 굉장히 좀 바쁩니다. 네. 일단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밑줄을 좀 쫙 긋고 별을 달아야 하는 그 나라인 대만이 등장을 대만. 하는데 밑줄 쳐야 됩니까 대만에? 네. 네, 대만이니까 만개. 예. 만개. 쳐야 됩니다. 네. 이 대만이 지금 열흘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누적 확진자가 44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대만을 이 WHO 총회에 참여를 시키자, 옵저버 자격으로라도 참여를 시키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대만의 이 총회 참석을 막아왔던 중국이 이번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그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이 과연 이 코로나19의 지금 전 세계적 위기를 좀 극복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좀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총회 연설을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WHO와 중국에 대한 불만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WHO 총회가 지금 뭐 파탄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만에 별을 10,000개 그려야 된다. 아주 재치 있었어요.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소연 아빠 청취자가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목소리 참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뚱커벨한테는 오늘 칭찬 문자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네요. 전혀 안 와요. 그 WHO 그 총장 선거가 이제 2022년 있잖아요. 오늘 네. 산케이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일본. 네. 한국에서 WHO 사무총장 배출 조짐이 있다. 정은경. 네. 똘똘 뭉쳐라 일본 사람들. 네. 예? 이 말이 됩니까? 한심 K 방역이 세계 표준인데 네. 차기 WHO 사무총장 나오려면 누가 되겠어요? 정경 본부장 같은 분이 본부장이죠. 돼야지. 네. 일본이 지금 뭐를 한다고 그렇죠. 방역에 지금 실패한 나라가. 지금 네?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네.
아까 그 멕시코 우박 있잖아요. 예? 그거 좀 아베님 댁에 한 트럭 넣어드려야 돼요.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 얘기해 보자고요. 수원 집 얘기는 또 뭐예요? 이제 갑자기 또 나왔던데. 지금까지 나왔던 뭐, 것이 뭐, 이제 물만 논란이 뜨면 계속되고 뭐가 있습니다. 나와. 예. 관련된 회계 또 의혹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딸 유학 자금 그리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할머니들은 뭐 쉬지 못했다 이런 게 또 논란이 되게 됐는데 급기야 윤미향 당선인 이 집과도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의 집을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주택 하나도 매입을 하는 1가구 2주택 상황이 됐는데 이게 시민단체를 또 주도하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정적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라디오에서 나와서는 또 가족한테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명이 하면서 뒤집어진다니까. 해명이 이제 자꾸 네네.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변화의 기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박범계 의원도 이게 상당히 엄중하다. 예.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박지원 다른 당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게 민주당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단이 되리라고 본다. 이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소위 국민정서법 또 보편적 감성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기준을 놓고 이번 논란을 봐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윤미향 비토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자, 정상 기자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뭐 지난 11일에 뭐 몇몇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형사 쪽 인력이 부족해서 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었는데, 검찰이 그냥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제 치러졌는데 전두환 씨는 뭐 여전히 뭐 암소리 안 하고 있죠?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적어도 40주년이 되는 올해만큼은 사과를 할 줄 알았다. 이런 또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헬기 발포 명령 진위 여부가 사실은 이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것에 대한 사실 근본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또 후련하게 광주 시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한다라는 이 발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추징금도 안 내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런 네. 와중에 호화 생활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추징금이 1,005억 원이나 되는데 예. 엄청나게 많은 액수임에도 이걸 납부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좀 어렵게 근근히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전에 그 이만솔 전 서대문구 의원이 그 추적한 바에 따르면 뭐 1인당 20만 원씩 하는 이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그건 뭐 이미 다 네. 알려진 거고요. 여전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예.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두환 씨 아들 그 전재국 씨인가 이 법인카드를 뭐 펑펑 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재국 씨죠. 그래서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재산 이제 이 추징됐을 때 2013년이었습니다. 이 전재국 씨가 장남 전재국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지분 51%로 이것을 이제 자진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여전히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또 경영권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2015년 12월 이후부터 국세청 기준에 따라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600여 건, 액수로는 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전재국 전두환 씨의 아들은 SBS와의 통화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았다. 또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정상 기자. 네. 이 과거사 이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보안사 장교 네네. 80년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고 증언했어요. 네,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전두환 씨가 광주에 당시 이제 발포 직후에 이제 즈음에서 왔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당시 광주 505 보안대 대공 수사과장이었던 서인남 씨가
전두환 씨가 분명 직접 광주에 내려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몇 가지 진술을 했는데 전두환 씨가 헬기로 왔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 점점 심각해지자 상황 파악을 하러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지만원 등이 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엉터리 같은 소리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북한군 간첩을 잡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때 보안사 간부였는데. 네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대표는 어제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환영을 받았어요. 황교안 대표 때는 뭐 물세례 받고 그랬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뭐 환영이라기보다는 뭐 이번에는 사과를 했고 또 네.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사과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이 기념식에도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작년에 황교안 전 대표가 참석했을 때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소속 의원들의 망언도 있었고 화난 유가족 또 광주 시민들의 반발이 컸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주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참석이었기 때문에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 말로만 사과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당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예우법 이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얼마만큼이나 진정성 있게 협력하느냐 이 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WHO 내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이 나라의 WHO 참여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로 WHO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어디일까요? 둥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이 나라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네네. 밑줄을 10,000개 한다고 힌트를 줬는데 조금 더 힌트 더 줘봐요. 별을 크게 큰 대자로 만 개 그려야 된다. 만 개를. 네. 근데 이 나라가 옆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동남 쪽에 있습니다. 동남 네. 쪽에. 예. 이사 갔어요? 이 나라가? 옆으로? 나라가 이사를 가나요? 이사를 가겠어요? 안 가겠죠. 아, 그러니까 아래다 이거예요. 아래. 네. 예.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